오늘 이 빅데이터가 저기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디지털 화폐, CBDC가 디지털 위안화 쪽이기도 하고 이런 관련주들 몇 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력이고, 뭐 이게 주력이라고 해서 다른 걸 안 살펴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력이긴 해도 다른 거 다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네. 제가 주식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주식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든 주식은 어떤 한 생명 같아. 그러니까 나무로 얘기하면 묘목에서부터 크게 자라서 다시 나무가 죽고 다시 이제 땅이 비옥해지고 그러고 다시 나무를 심어서 크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집이 있고, 이걸 주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집이 있고, 그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어요. 상승도 곱게 안 가죠. 오랜만에 보죠. 산영상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정점을 가죠. 그죠? 정점을 가고 언제까지 가진 않죠. 이렇게 또 행보를 좀 하다가 또 가기도 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순간 가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고, 그죠? 다시 또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죠?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어디서 사냐면, 주식을 되도록이면 여기서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님들도 제가 되도록이면 여기서 주식을 사라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여기서. 근데 어떤 주식들은 잘 타고 올라가다 눌림목이라는 거 주게 되기도,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 때도 있어요. 그죠? 이건 월봉 기준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1,000원인데 여기가 2,000원, 3,000원, 4,000원, 뭐 6,000원, 만원. 10배를 찍었어, 주가가. 그죠? 근데 만원을 찍어서 거꾸로 떨어졌을 때 6,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3,000원이랑 여기 있는 3,000원 제가 틀리다고 그랬죠. 이건 잘 아시죠? 여기 있는 3,000원은 만원을 가기 위한 3,000원이지만 여기 있는 3,000원은 다시 1,000원을 오기 위한 3,000원이에요. 그죠? 요게 하나의 주식의 큰 원리이고 태동이야.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 깨닫는데 10몇 년 걸려요.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불확실한 걸. 그래서 어떤 영향을 갖냐면 여기서 1,000원짜리가 만원 갈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못 사. 그죠? 이 주식 못 산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이 주식이 만원 갔다가 4,000원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라? 만원 하던 주식이 4,000원이네? 그러니까 불확실 해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주식 다시 만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류예요. 사람의 오류인데 이 4,000원은 지금부터 1,000원을 가기 위한 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보면 제가 알려드렸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주식은 무조건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그랬죠. 그죠?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산으로 하나 표현해, 나무로 표현할 때 이런 거죠. 나무를 무럭무럭 키워요. 묘목을 키운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묘목을 크려니까 여기다가 자꾸 집중 투자로 하는 거고, 나무다 보니까 우리가 비료도 주고 사료도 주고 자꾸 물도 주고 하면서 키우죠.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많이 컸겠죠. 근데 모든 생명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얘가 죽어요. 죽을 거 아니야. 자꾸 노화가 돼서 죽어가고 있어. 이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다가 자꾸 비료 주고 사료 주고 물 줘봤자 의미 없어요. 왜? 다시 여기 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중간에 뛰기는 해요. 뛰기는. 가끔 나무가 힘을 내 죽다가도 왜 마지막 생명 불꽃을 틔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다시 걸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무를 표현하면 이렇게 묘목을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서 묘목이 클 때 확 잘라버려. 죽어가는 나무에다가 자꾸 비료 주고 사료 주고 물 주고 막 이러면서 막상 묘목이 크면 이게 좀 크면 확 팔아버려. 뭔 얘기냐면 여기서 손실이 났을 때는 물타기 하고 여기서 묘목이 클라니까 막 한 5%만 딱 먹으면 팔고 나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주식에 정답은 없거든요. 주식에 정답은 없는데 단타나 단기 고수분들은 이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타나 단기 초고수분들, 스캐퍼분들은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캐퍼분들은 여기서도 조금 올라갈 때 먹고 나올 줄 알고 조금 먹고 나올 줄 알고 여기서도 먹고 나오고 자는 거예요. 바닥에서 마찬가지고 이슈나 재료 뉴스를 잘 챙겨보고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스캘퍼하고 단타 고수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한 1에서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 100만 원 갖다 5억 벌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분들 존경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안 돼요. 저는 나이도 많고 손도 느려. 손도 느려가지고 도저히 이게 클릭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또 젊으신 분들이 잘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실력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받아들여야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그죠? 주식을
여기서 사야죠. 자, 근데 또 하나가 여기서 아무리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어. 시장이 폭락한단 말이죠. 폭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바닥을 치고 다시 가요. 요게 마이너스가 거의 10에서 때로는 반토막까지 날 때가 있어. 요 바닥에서도. 이건 시장이 그럴 때거든요. 지금이 딱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지수나 달러를 잘 보면 1290원대에서 막 1300원대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돼서 회복이 안 돼요. 이런 분들 주가가 여기 왔을 때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멤버님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전부 다 여기 있거든요. 다 여기 있어요. 우리도 지금 거의 죽을 맛이에요. 우리도 10%, 막 15%, 20%의 손실이 바닥에 샀는데, 그쵸? 그랬거든요. 우리 주식이 이렇게 될 정도면 시장이 폭락한 거다. 시장 폭락하기 전에 이렇게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주식이 싹 올라갔잖아. 정신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우하향인 종목은 어차피 안 올라가요. 어차피.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식의 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라든가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이걸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타 단기는 상관이 없어요. 단타 단기는 뭐 왼쪽 산에서 사든 오른쪽에서 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짧게 먹고 나올 거니까. 근데 큰 흐름에 이거를 알았을 때 이걸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월봉 바닥에서 이 종목을 싣고 들어갈 건 사고 들어갈 건데 여기서 신용을 썼다. 이거는 묘목에다 대고서 걸음도 안 주고 엄청 위험하게 키우는 거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 그죠? 단단하게 키워야지. 내 새끼를, 내 묘목을, 그죠? 내 새끼를, 내 애기를 단단하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튼튼하게 운영해 버릇하고 이런 바닥자리에서 길게 끌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는 어디에 있냐? 예전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죠? 지금 바닥에 있는데 한번 슈팅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조정 오겠죠. 조정 올까요? 3만 원이 오고 2만 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분할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HLB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제가 이 큰 그림을 왜 그려드리냐면,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주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왜 다 주식을 여기서 사거나, 왜 여기서 사냐면, 여기서도 어차피 뉴스가 한번 뜨고 이슈가 뜨거든요. 이 뉴스를 여기서도 내보내요. 여기서도. 똑같은 뉴스가 여기서도 나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알려면, 매일매일 시황 정리를 해야 되고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 뉴스를 접했어. 누군가는 여기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네 또. 여기서 사요. 그럼 최고점이 물리겠죠. 그럼 수익이나 못 팔어. 왜냐면 수익금도 내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전이 오면 본전인데 본전이 아니라 이 수익도 잃은 게 되는 거예요. 우하향을 타. 못 팔아. 손실이 계속 커지죠. 그럼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물 주고 비료 주고 사료 줘봤자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고 요 바닥권에서도 10에서 50%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흔들릴 때 만약에 지수가 엄청 좋을 때도 이러면 안 되지만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무너질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 회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회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월봉 고점에서는 아무런 회사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삼성전자는 어디 와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러고 향하고 있잖아, 지금. 네이버 여기 와 있어요. 카카오도 여기 와 있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일동제약하고 한신기계는 너무 많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위메이드예요. 모든 종목을 판단할 땐 절대적으로 일봉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무조건 월봉에서 판단해야 돼요. 자, 월봉에서 판단, 이거는 아주 주식 유튜브 고수분들이 있어요, 몇 분. 이건 잘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산 그려놨죠,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자, 왼쪽 산. 매집이 이루어졌고, 왼쪽 산이죠. 빵 때렸죠, 그죠? 여기서 나오던 좋은 뉴스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뉴스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야. 여기서 나오는 뉴스는 개인들에게 주가를 떠넘기기 위한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하향 타죠. 게임 끝. 끝난 거예요. 이 앞에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온 종목일수록 급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친구가 만약 옆에서 10배 올라가도 위험한데 15배, 20배, 30배 갔다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어디까지 밀리냐? 최소한 20개선까지 무조건 밀리고 이거 깨게 되면 게임 끝.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소용없어요. 월봉 여기서 물렸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떨어졌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핑계예요, 핑계. 이건 핑계인 거야. 어차피 떨어져요, 어차피. 그죠? 지금 이메이드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땐 어디서 사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안 사냐? 걔네들이 여기서 왜 안 살까요? 지겹거든. 안 가요, 주식이. 세월화되어를 안 가. 근데 여기서도 빨리 뛰면 15% 20% 가요, 또. 이런 게 바로 시노펙스라든가 이런 애들이에요. 자, 시노펙스가 제가 알려드렸죠. 왼쪽 산 초반이죠. 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좋아하고 방송할 때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왼쪽 산. 그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오른쪽 산. 매집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안 사죠, 제가. 너무 일찍 사면 보초병을 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서 사죠. 아까 다시 산 얘기를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얘기를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데 주식이 되도록이면 여기서 사면 보초병을 쓰니까 여기서 사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월봉 기준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든 어쩌고 이 친구 잘 날아가죠, 지금.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여기서 샀어. 근데 시장이 떨어졌어. 그럴 수는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버텨도. 괜찮은 거예요. 그 회사가 재무만 단단하고 앞으로 하는 일이 미래 가치만 좋다면 이런 친구들은 들고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근데 10에서 30%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잘 봤던 어떤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거지 사실은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잠깐 보고 갈까요? 이따가 한번 하긴 할 건데 이런 거죠. 태양광 풍력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친구들을 어디서 알려드렸냐면 제가 급등했다고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가 좋다고. 다 날라갔죠. 그죠? 많이 갔어. 이게 월봉이니까 이렇지 일봉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라간 거예요. 이렇게 날라가 이렇게. 지금 나무가 크고 있죠. 이제 묘목에서 조금 컸어요. 물론 시장에 앉아서 떨어지면 다시 대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여기죠. 제대로 박자 맞으면 여기거든요. 그럼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여기서 사버릇해야 되겠죠. 그죠? 우측산, 즉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데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식이 또 반등이라는 걸 해주게 돼서 잠깐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 이런 걸 개인들이 많이 당해요. 자, 깼죠. 이 시켜서 회복해졌죠. 여기선 또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뚫어주고 날아가면 더 가니까. 대신에 이런 자리들에서 20개월선이 가파르잖아요. 제가 20개월선 가파른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20개월선이 가파를 때 딱 깼다 20개월선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급락을 해버려요. 급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형주만 그리냐 안 그린 거예요. 중형주, 대형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아까 LG화학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LG화학이 산이죠. 왼쪽 산, 오른쪽 산. 여기서 아무리 LG화학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정상이잖아, 선 정상. 물론 여기가 산 정상일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 깨는 순간, 아, 선 정상 찍었구나. 20개월 선 깨는 순간 가파르죠, 20개월 선이. 가파르잖아. 이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아, LG화학이 우하향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쭉 밀렸죠.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만 그린 게 아니, 중소형주만 그린 게 아니라 대형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그죠? 우하향이잖아. 제가 여기 거드렸죠.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반복과 기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HLB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갈게요. HLB는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춰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자, 왼쪽 산, 우하향 있죠. 그죠? 바닥 따졌죠. 올라가고 대량거래 터졌죠. 의미 있는 대량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공매도 세력 등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가 되면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걸 믿고 살만도 하다는 거예요. 단 여기를 깨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회사 담당자가 아닌데 3라인 지표 성공했지만 그 라인 지표가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전저점이나 바닥을 깨게 되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내가 분할로 조심해서 사가라는 얘기예요. 아직 깨지 않을 자리 안 깼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주식을 이런 데서만 물리지 않는 버릇만 가져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라든가 또 몰빵만 하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 얘기는 제 채널 가시면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서 보면 있어요. 멤버님들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얘기하고 갈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이번 실방 영상 끝나고 이렇게 멤버님들은 또 만날 거예요. 9시쯤에 그죠? 9시 한 15분 20분밖에 안 나죠. 그죠? 이렇게 만날 거고 또 이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골드 멤버님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여기 다 담아놨어요. 여기에
멤버리드 필독 영상이거든요. 꼭 보셔요. 이게 아마 제가 10년 년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알려놓은 거를 멤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걸 한번 꼭 보시고, 자꾸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설명한다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건 다 이런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은 크게 안 벗어나요. 따라서 빅데이터 얘기하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좀 강했는데 이슈가 이거예요. 자, K사인 하나 더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K사인이 같이 이쪽에 있어요. 자, 어떤 이슈로 보면 이거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1조 5천억 유로 규모 발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알았으니까 추세만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 예전에는 한네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간다 못 간다는 잘 몰라요. 많이 올라왔죠.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친구예요. 그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빨리 올라가면 빨리 뛰거든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월봉에서 애매하죠. 주봉에서도 이전 저점 안 깨면 살까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내 시장 폭락하면 또 무너질 수 있고 어렵죠. 위치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번 급등했다 떴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어떻게 잡고 사. 그죠? 이런 뉴스 때문에 순간 쫓아가 사게 됐을 때 내가 월봉 고점에서 물렸다. 만약 여기서 물렸는데 이 친구가 저런 이슈로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예전에 2,000원 하던 친구, 2,800원 하던 친구, 2,000원 정도 하던 친구가 14,000원, 7배 올라갔어요. 그죠? 더 뚫고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려면 일단 이식개선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식개선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지금 차트가 불안하다. 많이 밀리면 이런 데까지도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KCT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한네트, KCT, 로지시스, KCS가 항상 잘 움직이는데 KCT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예전에 저점이 1,000원인 친구가 10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왼쪽 산. 그죠? 오른쪽 산 하향하려다가 얘가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가 단기 바닥권이죠. 단기 바닥권이에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안 깨면 자꾸 해서 올라가니까 요 정도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20개어서는 완벽히 반짝해져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가 산을 그려놨을 때 앞에서 10배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떨어져도 이걸 또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산은 모양인 거예요. 산도 다 똑같진 않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완벽하게 차트가 완성된 게 아니고 예전에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저점이 되긴 하지만 깨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로지시스죠.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20개선 깨고 추세를 다 깬 친구예요. 자, 왼쪽 산. 그죠? 자, 왼쪽 산, 그죠? 오른쪽 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바닥을 찍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주봉에서도 완전 추세 깨죠. 그럼 내일 같은 시장 안 밀리면 더 밀릴 수 있죠. 물론 로지시스만 그렇게 써, 그죠?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 많이 떨어지는데, 로지시스는 주봉에서 잘 봐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기준은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가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가격이 있어요. 얼마냐면, 정확히 5,300원대 요거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요거 뭐랑 똑같냐면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에 많이 왔나요? 해놨죠. 여기를 안 깨야 된다. 이게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거든요. 여기가 무조건 여기 깨면 안 돼요. 안 깼죠. 만약에 깨면 진짜 확 밀려요.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비매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 로지시스가 지켜줘야 땅이 여기에요.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잘 지켜준 거예요. 내일 깨면 의미가 또 떨어져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됩니다. 자, KCS를 볼게요. KCS도 월봉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죠? 얘 다른 종목들은 들어가긴 한데 저점이 2,100원짜리가 고점인 5배 올라갔어요. 그나마 다른 친구들보다는 드물리는 건데 여기는 이 친구도 요 정도가 단기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자꾸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식개선 회복해주거나 돌파해줄 때 자리가 좋은 거고 애매하면 주봉부라고 그랬죠. 주봉에서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자리 이런 데서나 살만한 거예요.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됩니다. 주식은 대응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어디를 기준을 잡고 어디를 깨지 않으면 좀 조심해야 되나. 그죠? 요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자, K사인이 오늘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 월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 찍고 추세가 깨져 있잖아. 근데 500원짜리가 3,800원 몇 배를 갔냐면 정확하게 7배 갔죠.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은.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이런 하죠. 전 절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은 이런 거야.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전자금융, 파버나인, 푸른기술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이 친구들 다 이쪽 관련주고 CBDC 관련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친구들이 좀 어떤 좋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자, 예전에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 번 날아가면 이렇게 가던 친구, 왼쪽 산.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지금. 여기가 몇 년도냐면 2018년도 4월 달이에요. 아직도 안 와. 저기 언제 올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 저기 8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를 몰라요. 단,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죠. 그죠? 근데 원래 이 친구가 5개월 선 안겠으면 더 좋았는데, 이번에 시장 폭락하면서 무너졌죠.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재무가 단단하고 영업이익이 괜찮은데 단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깨진 친구들이 월봉 바닥에 온다면 우리가 이런 친구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묘목을 키워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떴어요. 뛰기에는 또 이렇게 빵 떴어요. 떴다가 시장 폭락 또 떨어지니까 여기 왔죠. 생각해봐도 이런 친구들을 잘 생각해보면 꾹 참고 두세 달, 세네 달만 참으면 우리는 묘목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엔터 단계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 상에 상관없어, 그분들은. 저기 스캘퍼기 때문에 어차피 잘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렇게 바닥에서 키워갈 줄 아는 애들이 좋죠. 제가 재룡전기 같은 친구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 내가 주식을 사서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여기는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묘목이잖아. 우상향. 그죠? 올라가자. 다시 여기 오면 어때? 그죠? 내가 알려드린 재룡전기가 이런 데 올 정도면 진짜로 지수도 폭락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황이 좋아. 오늘도 아까 15% 쏘고 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15% 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무너져도 이런 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물론 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전자를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투자자 받은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주식을 보는 눈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비싼데 물려가지고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꼼꼼히 앞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 파버나인 같은 친구도 많이 밀렸거든요. 12 전환가격도 낮췄어요. 이 정도 같아 바닥에 실제 추세는 깨져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다시 지지가 났죠.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두세 달, 세네 달 안에 다 수익이 나오지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쫓아가 사면 안 돼. 내동매매 다 물려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저도 사실은 저도 가끔가다 단단하긴 하는데 오늘 저도 한두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 사실 이 종목들 매매 잘 말씀 안 드리는 게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바로 나오죠. 바로 손절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못 알려드리잖아. 대신에 우리가 알려드릴 땐 다 이런 종목 알려드리죠. 물려도 이런 게 안 편한 거예요. 물론 시장 폭락하면 더 떨어지나 했죠. 시장 때문인 거니까. 시장이 개선되거나 수급이 좋아지면 돌아오겠죠. 단 시장은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은 절대 못 이겨요. 시장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내 종목만 잘 나간다? 그럼 좋은데 그러기 힘들어요. 제가 파버나인 같은 친구들도 좀 괜찮고 흐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만 안 끼는 친구들도 잘 모아가면 아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고 뭐 재무라든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엉뚱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만 아니면 한네트나 KCT, 로이스 느린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빠르면 더 빠르거든요. 이런 친구들 아까 알려드린 그런 자리 뭐 바닥권이라든가 지켜줄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속도가 빠를 수는 있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친구들이 고생을 시킬 수는 있어도 역시나 돌아나가면 좋다. 근데 이런 친구도 한번 잘못 걸리면 어차피 3, 4개월, 5, 6개월 고생해요. 월봉 바닥인 종목들을 개인들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도 제대로 사대만 맞으면 당일날도 10%, 10%씩 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최대한 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걸 찾는데 언제 빨리 뛸지 몰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몰인다고 제가 매수할 종목 모아놓거든요. 그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날아가. 근데 뭐가 먼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 황당해요. 오늘은 저기 가고 오늘은 저기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매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농사매매를 하라고 그랬더니 단알이에요. 단알 우리는 예전에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수익을 낸 친구거든요. 이게 왼쪽 산이죠. 왼쪽 산. 오른쪽 산이에요. 농사매매 하라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나 폭이 크냐면 여기서 물렸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면 20%가 돼. 20%, 30%. 손절률이. 근데 바닥이잖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때 코로나 때니까 쭉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왼쪽 산. 여기서 물려서 농사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가는 나무에 자꾸 물 주고 막 비료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비료하고 물을 주려면 여기다 줘야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알은 깨지 않아도 의식해서는 깼죠. 이렇게 위험하고 물론 지금 시장 폭락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려놓든 어쨌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핀테크가 어디든 뭐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시장하고 상관없이 하향 중이라는 거죠. 20개월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진입할 건지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했죠? 어차피 그 디지털 화폐 하면서 이 기법 얘기를 오늘 한 번쯤 해야 되겠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산영상하고 기본 영상 찍을 때 막 멤버들도 많이들 인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산영상을 잘 안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이에요.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듣고 반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